네, 안녕하세요. 해적의 이름이 뭐죠? 해외 선물의 지식을 쌓는 이제 우리 방송이었죠. 근데 제가 신변에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해외 주식 갔어요, 해외 주식. 해외 주식 팀장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 해적이 이름을 그래서 이제 해외 선물을 하나, 나랑 똑같이 생각을 했어. 얘가 확실히 내 밑에서 오래 쓰던 경력이 확실히 나. 해적을 해외 시장에 지식을 쌓는 프로그램. 자, 그리고 오늘은 처음 보시는 분, 경제 포럼이나 이런 데 나가서 발표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됐습니다. 자, 중국 남방 자산운용, 그러니까 CSOP라고 해서 우리 보시는 분들이 약간 생소하신 이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이재충 상무님이라고 저희가 어렵사리 정말 모시게 돼서, 그러니까 박수 한번 할게요. 박수! 이제 CSOP, 뭐의 약자죠? 중국 남방 자산운용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CS 같은 경우에는 네. 차이나 서던, OP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탈 페이처리라는 회사예요. 오리엔탈이라 하면 동양이라는 그렇죠. 의미. 네. 그렇죠. 그래서 남방 동영으로 이제 한자 이름으로 있는데, 네. 남방 자산운용이 15년 전에 네. 홍콩에 진출하면서 현지 현지 증권사인 동영증권사랑 합자 조인트 벤처 회사예요. 네. 다 들으셨죠? 일단은 이제 중국의 남방 자산운용이라고, 중국 이제 홍콩 시장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의 자산운용사고요. 선물 우리 보셨던 분들은 항생테크 ETF가 이제 주 종목으로 일단은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우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부터 중국이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동안 완전히 폐쇄 정책을, 쇄국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재오픈을 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주도로 한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세계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될 것이다. 대신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뭔가 시장에 활력소를 기대를 많이 솔직히 했단 말이죠. 근데 중국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내수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좀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TV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방 정부의 중국 지방 정부의 뭐 부채가 많아서 아니면 부동산 이슈가 좀 있어서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중국에 대한 기대가 이제 조금 더 현재까지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중국 중앙 정부도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뭔가 조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를 한번 던져볼까 하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상무님, 오늘 준비하신 자료로 네. 이제 대외적으로 경제 포럼에서 말씀해 주시는 네. 그런 내용 재미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막 그렇게 딱딱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저는 막 이렇게 막 치면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제 컨퍼런스 하는 거는 너무나 딱딱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포맷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제 버릇 개 주냐고 남 주냐고 그것처럼 제가 그 방대로 가긴 하는데, 네. 다만 제가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재밌는 얘기들이나 유익한 얘기들 한번 듣기 좋으면 그렇구나 하는 이런 얘기도 좀 한번 추가해가지고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상무님이 말씀해 주실 중국 경제 정상화를 위한 어떤 정책이 있을지, 어떤 준비 내용이 있는지, 자, 상무님 준비하신 거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슬라이드를 보고 계속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화면에 이게 띄워질 텐데, 우선 1분기 4.5% 나쁘지 않았어요. GDP 네. 성장률. 그리고 왜냐하면 예상치가 3.9, 중국 정부 입장에선 어이구 자생적으로 켜나가고 있네. 그래서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그래서 네. 다른 부양책이 필요 없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럼 4.5% 성장하면서 어떤 게 주도를 했느냐? 민간에서 소비가 주도를 했죠. 그러면 소비 쪽에 이제 PMI, 서비스의 PMI를 보면은 50이 우리가 일반이라고 보고, 네, 50 이상은 맞습니다. 확장, 50 미만은 수축이라고 봤을 때, 그 차이센하고 MBS하고 약간의 수치들이 차이가 나요. 하나는 직접 정부에서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설문지를 조사하는 네, 거니까. 네, 네. 57.1, 54.5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확장 국면이니까. 네. 그래서 1분기까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의도하던 대로. 다만 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반짝 동안 4월달 데이터 안 좋았죠. 네. 5월달 데이터 더 안 좋았죠. 네. 물론 우리가 얘기할 때 YOY, year over year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month over month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소비 주도 경제 성장은 맞지만 소비 안에서도 불균형적으로 성장했다. 그럼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요식업, 케이터링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쪽은 성장을 확 했고 나가서 사 먹었으니까 네. 가게들이 물건들을 음식을 팔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리고 밖에 나가면서 이제 오프닝 하면서 나가야 살 뭐 신발이라든가 캠핑 그런 것들은 또 진작이 됐어요. 네. 근데 안 좋은 것들이 뭐냐면 전화. 우리가 얘기할 때 디스크레셔너리 소비라고 하죠. 네. 내가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데 돈이 있을 때 사야 되는 것들. 자동차. 그게 전체적으로 소비 주도 측면이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요. 네. 특히 4월달, 5월달 데이터들이. 그럼 왜 그러느냐? 지출 의향과 그리고 지출 능력의, 지불 능력의 동반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나중에 보세요. 네. 그럼 오른쪽 그래프가 보시면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감소를 했거든요. 2019년보다 더 안 좋게. 2019년은 그 시점으로 봐야 되죠. 네. 코로나 이전 시점. 네, 맞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20% 이상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너무나 쉽게 말씀드려서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다른 하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확 떨어졌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어도 안 써요. 네. 왜냐하면 부자들 사실 우리가 보면 K 이코노미라고 해서 부자들이 있는데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안 쓰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정함 네. 때문에. 부동산을 못 사는 것들은 만약에 이게 샀는데 그 기업이 부도가 날까봐. 그래가지고 2년 후에 내가 이거를 인도를 못 받을까봐. 그리고 내가 지금 막 해서 다른 가전제품을 사고 싶은데 내가 혹시 직장을 잃을까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사회주의 국가지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사회 안전망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중국의 사회 안전망은 우리나라보다 안 좋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건 전 또 처음 들어. 그러니까요. 네, 그게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그거에 대한 소비를 유지할 수 있지. 만약에 고용이 없어진다 그러면 사실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죠. 네네. 나중에 제발로 자립할 때까지. 네, 그렇죠.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그게 있잖아요. 영세민이나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길바닥에 나을 리는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긴 하죠. 그래서 돈이 있어도 이제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말씀드릴 건데 중국 정부는 소비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국민에 대한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수출을 한번 볼게요. 중국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물론 뭐 내수적 경제로 전환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과도기고 시간이 네. 필요하고 20% 이상. 아직도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4월달 데이터를 보면 수출의 다변화가 좀 보여요. 그래서 수출처가 뭐 동남아시아를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를 움직인다든가 미국은 당연히 줄어들고 네. 한국 쪽에서 당연히 네.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좋은 쪽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었는데 5월달을 또 봤더니 5월달에 아세안 국가로 수출도 확 줄어들고 다만 아세안도 줄었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게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좋아진 데가 어디냐면은 중국과 우방 국가들. 그러니까 러시아나 아프리카하 러시아들. 러시아. 사실 그거는 너무나 분명하죠. 네, 그리고 그쪽에서 차지하는 수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나 미미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좋아지는 거는 전체적으로 썩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7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슬라이드를 보여주실 텐데 같은 얘기예요. 경제 회복 뒷심, FI, 뭐 소매 판매라든가 고정자산 투자, 부동산 매매 면적 살짝 좋아지긴 했지만 네. 이거는 재고를 소진하는 정도였지. 제일 크게 부동산이 안 좋아진다고 보는 거는 신규 착공 면적이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7% 쭉쭉 떨어지고 그렇네요. 있어요.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거는 일선 도시, 북경상해, 신천 이런 데가 아닌 그리고 이선 도시, 천진 그리고 제가 또 그 지명들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닌 3선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주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죠. 네. 분명히 기대 나와요. 반 걱정 반. 그러니까 한번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이 네. 그래프 같은 경우 2014년부터 최근까지 그 PMI 데이터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했는지 한번 보이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영어로 이걸 해가지고 이걸 번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워낙에 자료가 영어로 오다 보니까 네. 이것까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그 에딧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이미지로 온 거라서. 네.
RRR 컷이라든가 아니면 폴리시 레이트 컷이라든가 이걸 지금 했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건 제가 출장 오기 2주 전이었으니까 사실 2주 안에 벌어난 일들은 아직 여기 담아있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의 예상은 뭐였냐면 이미 PMI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네.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네. 어디서 나올 거냐면 통화정책에서 나올 것이다. 네, 네, 네. 그래서 LPR을 예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레포, 역레포 10 내린 걸 예상을 네. 했고요. 그래서 역레포 10 내린 거는 지금 한 2주 전에 있었고 있었죠. LPR 같은 경우에는 5년물이라서 부동산과 연관돼 있었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날 내렸죠. 네, 내렸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10% 정도 오르다가 LPR을 내린 게 원래는 15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다가 시장에서 10만 내리니까 덜 실망감에 내렸다.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또 내렸다. 오히려 실망을 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이 너무나 과하게 반응한 감은 있어요. 실망 그렇지만 이미 예상한 대로 중국 정부는 과도한 부양책을 내지 않을 네.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 측면에서 저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고 지금 다시 그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그렇게 썩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조금씩 내보내는 건 좋은 현상이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중국 국민과 기업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향후 약간 이게 견고하진 않죠. 조금 그 균일적인 그러니까 그 좀 컨시스턴한 그 정책을 내놓아야만 이 사람들의 신뢰가 회복될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가가 우선적으로 일단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대외적으로 이제 저희가 봤던 아니면 뉴스에서는 뭔가 이제 중국이 다른 글로벌하게 뭔가 이슈를 좋은 이슈로 긍정 이슈로 빠바박 터트려주길 원했던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게 커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크게 못하느냐? 특히 총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자율을 보시면 기준율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5%예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2%죠. 네. 여기서 더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은 5%에서 올릴 때 25베이스 포인트씩 팡팡 네. 올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빅 스텝도 네. 하고 어떤 때는 자이언트 자이언트 스텝도 스텝, 네. 하고. 근데 2%에서는 이미 이게 10베이스 포인트, 15베이스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아, 맞아요. 비율에 따라서 그렇죠. 보면 이제 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뭐 대출 금리라든가 이를 인하한 게 그 전에 계속 있었죠. 네. 그래봤자 기업들도 중국 향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아요. 기업 그리고 자체에서 투자 국민들도 그 아무리 모기지 레이트가 싸졌다고 해도 네. 덥석 내가 너무 싸니까. 왜냐하면 불안감 때문에. 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항상 보면 GDP하고 M2 통화량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GDP 성장률에 맞춰가지고 통화량을 더 집어넣어줘야 되는 네. 거. 그래야 거기서 원활하게 네, 윤활을 맞습니다. 씩 움직이니까. 그거는 중국 정부가 이미 다 해줬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요 LPR을 내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네.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부가 국민들한테 기업이라고 치고 국민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이렇게까지 계속 균일한 정책을 내놓을 거니까 믿고 소비를 해라.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을 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여기서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뉴스 보는 보고 뉴스하고는 확실히 조금 느낌이 느낌이 좀 다른 점이 있네요. 직접 그렇죠. 들어보는. 네. 여기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뉴스도 읽을 수가 있고 영어 뉴스도 읽을 수 있고 중국 뉴스 같은 그렇죠. 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위챗이나 이렇게 막 오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이제 번역은 하긴 하죠. 물론 100% 번역은 아니지만 상당히 다른 시각들. 같은 중국 마켓을 보지만 너무나 다른 시각들. 특히 그리고 한국 분들이 보는 미국 뉴스는 네. 대부분 CNN이나 폭스 뉴스가 번역된 네,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CNN, 폭스 뉴스는 굉장히 보수적인 네. 도널드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조 바이든 굉장히 서로 심한 그 왜곡된 미디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뉴스를 보시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뉴스가 뭐냐면 채널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있죠. 네. SCMP라고 네, 네. 홍콩에서 네.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그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있는 뉴스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뉴스들이 조금 괜찮아요. 그런 뉴스를 보시면은 중국을 모니터링할 때 그 미디어에 덜 왜곡된 그 조금 더 맞는 투자 결정을 할 조금 수 더 있지 않을까 중국 싶어요.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 조금 더 잘 그렇죠. 반영된 뉴스를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저희들은 많이 익숙한 매개체지만 미디어인데 투자하시는 분들 솔직히 그 서치 페이지에서 한 번만 찾아보셔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우리 상무님 말씀하신
그 웹사이트 이제 뉴스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사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셔도 되는데 전체적인 기자들이 대부분 홍콩 출신의 기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 사실 보면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좀 다르긴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읽기에는 조금 더 쉬워요. 그쪽에서 쓰는 그렇죠. 영어들이 보편적인 영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안 다른데가. 되시면 구글로 구글 해가지고 번역으로 돌리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되면 되더라고요. 잘 그렇죠. 워낙. 네. 자, 다음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같은 중국 마켓이에요. 네.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네. 돈이 들어오고 빠지는 걸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중국 마켓, 중국 온쇼 투자자들, 네. 본토 자신 국가, 홈플레이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 투자자들 볼게요. 본토 투자자들은 11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뭘 설명을 해드리고 싶냐면 밸류에이션이 싸다. 너무 싸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봐도 65% 디스카운트 정도라고 그렇네요.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이유는 왜냐하면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뭐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 정책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저희 항생테크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 네. 슬라이드는 제가 기관 투자자한테도 가고 세미나에도 가고 하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거고 저도 가장 좋아하는 페이지고요. 저희 항생테크 ETF의 자금 유입세를 한번 봤거든요. 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항생테크 ETF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쭉 떨어질 때마다 그 녹색 위에 있는 녹색이 뭐냐면은 ETF니까 네. 설정 환매가 이루어지면 설정이 이루어지면 주식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설정액이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2022년 11월 달에 녹색 위에 그럼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돈은 계속 얘기죠. 들어오고 있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또 2023년에 또 훅 떨어졌을 때 다시 또 훅 올라가고. 네. 그러면 제가 이거 돈으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2022년 7월 같은 경우에는 2.4 빌리언, 네. 원화로는 3조짜리예요. 네, 3조. 네. 그리고 2023년 5월 같은 게 마지막에는 지금 3 빌리언, 원화로는 3.5조. 거의 4조 가까이 넘어가긴 네,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면 제가 이 회사 입사한 게 1년 반밖에 안 돼요. 네. 그 작년 10월 달만 해도 이게 1.5조짜리였어요. 아. 근데 지금 3.5조짜리가 된 배가 거죠. 넘는 배가 그렇죠. 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프상에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이 더 딥을 하는 거로 해서 타임 프레임을 좀 줄였는데 네. 더 길게 보면 물론 더 많은 변동이 있고 약간의 그 코릴레이션이 줄어들긴 하지만 근데 거의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생테크 ETF고요. 유동성 가장 풍부하고 그렇네요. CSOP 항생테크입니다. 제가 CSOP 이름을 좀 계속 반복하려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가 그렇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맨 밑에 있는 녹색 그래프 있죠. 네. 이건 뭘 표현하냐면 중국 스타커넥트 아시죠? 네. 선강통, 후강통. 네. 그래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저 홍콩 주식을 사거나 네. 홍콩 투자자들이 아니 해외 투자자들이 본토 주식을 사는 네. 거.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때 중국은 북쪽에 있잖아요. 홍콩은 남쪽에 있고. 위로 돈이 올라가는 걸 노스바운드라고 얘기해요. 중국 쪽으로 가는 네. 걸 밑에서 중국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사우스바운드예요. 이건 지금 사우스바운드 그 플로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사우스바운드 플로우가 뭐랑 일치하냐면 아까 주식 수 올라간 거, 설정액이 늘어난 거랑 네. 일치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바이 더 팁, 이제 응집을 하는 그 주체가 중국 본토에서 오는 거고. 본토에서 들어오는. 그럼 이게 거구나. 개인이냐 기관이냐? 저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 개인들 아까 얘기했을 때 뭐 가처분 소득이 없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소비를 안 한다. 주식 사겠어요? 투자가 불안감이 아직 안 그렇게 이어지죠. 큰데. 그렇죠. 기관 자금이 크고요. 그다음에 왜 기관 자금이 큰 거에 대한 또 증명은 뭐냐면 중국 기관들이 해외 투자하기 위해서는 QDII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Qualified Domestic Investor 그다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거든요. 그 쿼타가 있어요. 쿼타제가. 중국은 항상 보면 네. 자기 자금에 네, 대한 맞아요. 유출을 컨트롤하잖아요. 그 쿼타가 이렇게 다 소진이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외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스타커넥트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보면 이 축으로 보면 괜찮죠. 너무 네. 마음에 들고. 이렇게 왜냐면 봤으면은 왜 투자를 안 하나? 네, 왜, 그렇죠. 왜 투자를 안 하지라는 왜 생각이 지지를 들 해주는 것 가장 큰 세력이 있으니까. 네. 그 세력은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 네. 그렇죠. 그러면 13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 타임 프레임을 한번 줄여봤어요. 올해 초부터. 예. 그럼 지난 거래일 98일 중에 66일이 계속 넷바임. 계속 산 거죠. 그렇게 보면 계속 자금 유입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6월 5일 때 그냥 저희가 6월 2일 때 제가 메시지 하나 보내드린 거 있죠. 네. 그래서 소문이 났다고. 그 부양책에 대한 네, 네. 그때 쭉 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어지지 않은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러면 다음으로 14페이지 보시면 반대예요. 글로벌 펀드의 중국 비중이 축소됐다. 어떤 성향의 펀드들이 11월 달에 들어왔냐면 그때가 막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네. 어떤 펀드들이 들어왔냐면 단기 자금들. 흔히 얘기할 때 헤지 펀드들 네. 아니면 프랍 데스크들. 네. 단기를 들어와서 20% 먹어야 되는 네. 애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과를 올린 애들 있죠. 네.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게 1월, 2월 달에 4월 달에 롱온이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미미하게.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데이터가 안 좋으면서 5월 달에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러면서 글로벌 반대로 이제 증시 자체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글로벌 펀드들 누굴 얘기하냐면 서방계. 네. 그러니까 유럽, 미국 애들. 네. 안 좋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왜냐하면 펜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투자 결정이나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그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요. 아무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네. 연금 자체에서 그 나라의 이제 연금이라는 큰 거기서 본인 국가 국민 시민들의 이제 그렇죠. 돈으로 네.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심지어 거니까. 이제 리스크가 있지만 확실한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국민에서 여기에 제정신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선뜻 접근하기 힘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감사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청문회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치인들이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조정들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네, 물론 맞습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긴 하죠. 그것 때문에 보고 있고 제가 그러면 이 서방 자금이 빠지는 거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동에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동이요. 네. 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홍콩 거래소에 니콜라스 아구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홍콩 거래소 대표예요. 사실은 그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 전에 어디서 일하셨냐면 JP모건 아시아 퍼시픽 헤드였었어요. 근데 취임하신 지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지지난주 제가 한국에 출장 오기 전에 무슨 발표를 했냐면 중동 지역에서 아시아 퍼시픽으로 향후 투자될 자금이 네. 2030년까지 투자돼서 상승하는 것까지 따지면 10조 달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10조 달러 중에 최소 20에서 30%가 중국에 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뉴스를 보고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뉴스들을 좀 봤더니 네.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네. 대부분 중국계예요. 네.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에서 이런 얘기들 네. 하고 여러 쪽에서 조금씩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다 모든 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아니면 블룸버그나. 근데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6개월이나 7개월 전쯤에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네. 그 중국 그 시진핑 주석께서 네.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나중에 제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께서 사절단을 드리고 중동에 가셨었어요. 네. 갔다 왔죠.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네.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나라로 사절단을 가면 그 다음날 대부분 MOU 팡팡팡팡 때리고 네, 그렇죠. 핸드쉐이크 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사실 결과물은 없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너무나 과도한 그 광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일이 없었네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미 사전 작업들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그리고 계속 폴로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 나온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게 방송이라서 많은 얘기는 못 해드리는데 저희 회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딱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가시적이라는 네. 얘기죠. 그리고 어제 뉴스 나온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인들과 네. 중국 기업인들이 그 비영리 단체이긴 한데 네. 공동으로 해서 협력하는 길드를 만들었대요. 그럼 여기에 초반에 참여 멤버들이 100개 기업인데 네. 어떤 기업들이냐면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사우디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그 다음에 CICC, BOCI 엄청난 네. 기업들이에요. 큰 회사. 그렇죠. 이 뉴스에 나온 얘기가 그럼 그 비영리 단체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무나 분명하더라고요. 뉴스에 때려버리는데 프라이빗 섹터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네. 뭐 그렇죠. 일단 그게 일단 최종 목표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아니면 냄새를 맡으셨거나 중국과 중동이 친해지는 거. 그리고 그와 반대로 미국과 중동은 멀어지는 거, 소원해지는 거. 아무래도 뭐 국제 정세 자체가 한이 이제 사우디하고 이제 미국하고 약간의 이제 트러블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원유 문제도 있고 이것저것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사우디 접촉도 있었고 누가 봐도 이제 뭔가 사우디와 그리고 중국 이제 간에. 중국 간에 뭔가
긍정적인 두 나라 국가 간에 아니면 사우디가 이제 중동을 대표한다는 대표 주자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중동. 대표 주자죠. 네. 그러니까 두 국가가 일단은 뭔가 한다는 거는 미국은 약간 뒤로 그리고 배제되는. 중국과 그렇죠. 미국이 중국과 그리고 중동은 다시 이제 같이 한다는 그렇죠, 좀 그렇죠. 강하게 설명이 될 수밖에 딱 없네요. 맞아요. 지금 사우디를 딱 집으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동이라고 얼버무려 했잖아요. 사우디가 그 핵에 있고 거기가 이상하게 누가 봐도 사우디 압수하는 것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일정 나라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저는 좀 막 얘기하는 편이 좀 있어가지고 뭐. 네. 그래서 거기 주도하에 이게 이루어질 거고 그럼 네. 사우디 돈이 너무 많잖아요. 네. 사우디 소버린 웰스 펀드 투자청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이제 국채 쪽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덱스들 그 다음에 기업과 기업의 투자는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큰 구원 투수가 하나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 투수는 정책적으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오래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인 큰 구조, 그림의 변환에서 미국도 다른 체제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과도하게 중국에 대해서 계속 펀치를 날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중국은 소규모로 방어를 하는 태세였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어차피 둘은 같이 상생해야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오늘 뉴스에는 뭐 조만간에 그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도 그 중국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또 쟤네들이 7월 초에 가죠.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국의 강경한 입장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옐런 장관이 중국을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시덥던 얘기만 솔직히 하고 가가지고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약간의 해빙 모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지난 이제 국방장관이 갔다 왔으니까 국무장관이 근데 재무부 장관이 또 간다는 얘기는 뭔가 자금적인 자금이 서로 이제 왔다 통화 그렇죠. 흐름이 있고.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또 이제 모르죠. 이제 그건 좀 봐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화 정책과 강경 정책. 네. 그래서 유화 정책으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좋은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사이에 갑자기 강경 정책으로 때릴 때는 때릴 때 그 요번에 생션 비슷한 거 있죠. 그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네. 그게 곧 나올 걸요. 몇 개가 지금 준비 네.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양쪽을 때려대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 좋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미국은 자기들의 그 뭐 국가 보안이라든가 네. 뭐 그리고 자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네. 목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둘이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하다가 협정을 맺겠죠. 네. 이 선에서 네, 그만두자. 그러겠죠. 이건 네. 네가 가져, 내가 가져. 그 선이 되면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18페이지에 잠깐 말씀드릴 건데 완화적 통화 정책 한 번 정도 더 LPR 한 번 아니면 RRR 한 번 정도 더 시기는 7월 달, 8월 달 왜냐하면 경제 회복 속도를 봐가지고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가지고 경기 부양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느냐 그건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앞으로 니네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좋은 기업 환경, 뭐 환경을 만들어줄 테니까 믿어라. 이 정도 신호라고 보시면 그럼 돼요. 약간 뭐 믿어라라는 그냥 신호뿐이지 이거를 통해 또 한 번에 있었지만 한 번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면서 뭐 소비 좀 지금 위축되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까지 아직 생각하기는 아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진 아직 않을 것 같아요. 시기상조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양책을 너무 많이 펼쳐버리면 네. 이제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해요. 제가 만약에 중국의 재무장관이라 이거 관리해야 될 거라면 진짜 상당히 굉장히 힘든. 제 생각에는 뭐 제롬 파월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렇겠죠. 여기다 25베이스 어떻게 할 것이냐 올리냐, 봐야 되는데. 내리냐. 근데 그 양반은 너무나 이제 약간 그 너무 맹신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움직이던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이 움직이는 사람 여행객들이 돈을 안 썼. 돈을 안 생각보다 썼다. 덜 그렇죠. 썼다 네, 하더라고요. 돈을 안 썼죠. 지갑을 닫았죠. 네, 많이 지갑 돌아다니긴 닫죠. 했었는데. 여행은 하되 가서 이제 쓰는 돈 자체가 시장의 기대에 반도 못 미쳤다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얘기를 보고 확실히 중국의 일반 개인 투자자 개인들도
지갑을 많이 닫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많이 될 닫았어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지갑을 닫은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중산층들 네. 아니면 저소득층들 굉장히 많이 닫았어요. 하지만 양극화가 심하죠. 소비에서도 네. 부유층들 닫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많이 쓰고 있지 예전부터 않았나요? 많이 쓰고 있었죠. 원래 돈 많은 뭐, 사람은 원래-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을 많이 쓰고, 쓰고. 뭐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그렇죠. 뭐 뭐 저희 같은 뭐 직장인들만 뭐 이런 거 제가 그걸 경험해봤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중국은 아직 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중국 가서도 그 양극화 소비하는 사람 제가 만나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국에서 제가 태국에 3월달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네, 이제 와이프랑 20주년 결혼 기념일이라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딜 갔더라?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을 갔어요. 네. 절대 비싸지 않아요. 태국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조금 좋은 식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샴페인을 하나 시켰어요. 5만 원짜리. 거기도 별로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앉아있던 테이블의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중국말은 잘 몰라도 이게 북경말인지 아니 중국말인지 홍콩말인지는 구분하거든요. 네. 홍콩에 지금 12년째 살고 네.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샴페인을 시키자마자 그분들이 다 같이 샴페인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한 병만 먹었는데 계속 시키세요. 옆에 테이블이. 뭐 눈치를 보고 모르겠어요. 과시욕? 왜냐면 샴페인이 왜냐면 딱 열 때 퐁 소리가 네, 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선이 다 집중이 저한테 저희 되니까. 테이블에 집중되면서 그때 모두가 다 샴페인을 시키더라고요. 대부분 중국 분들이. 그리고 선글라스가 비싼 그거 있죠. 저는 못 사는데 그 젠틀몬스터 네. 비싸잖아요. 30만 뭐 35만 원 선글라스면 그걸 다 그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중국에서도 상위층 아이 그렇죠. 네. 상위 그러니까 클래스 쪽에 네. 있는 거기 와서도 사람들이 뭐 와서 이제 옷차림만 봐도 딱 보면 네. 명품이다라는 게 네. 느껴져요. 특히 그쪽은 과하게 이제 저거 다 그렇다. 돈 많은 돈 많은- 저희 아버지가 공산당원이구나. 그렇죠. 그렇게나 하면 기업 네. 자녀거나.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근데 당연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네. 중국 정부가 제가 중국 정부랑 바라고 싶어요. 민생 안정을 시켜라. 부자들은 그렇죠. 어차피 소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산층이라든가 아니면 서민층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민생을 안정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통화 정책을 하면서 조금 더 나를 믿어라. 그렇죠. 약간 믿어라. 그런 그냥 심리적인 그렇죠. 거를 심리적인. 주는 그렇죠. 거를. 사실 그걸 또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 전까지 너무나 퐁퐁퐁퐁 맞았으니까 네. 중국 정부가 비일관적인 태도로 정책들을 해나갔잖아요. 네. 코로나 때도 네. 그렇고 가둬놓고 가둬놓고 그것도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어떤 때는 빨리 풀어주고 그렇죠. 예, 테크 규제 어떤 때는 이렇게 해버렸다가 어떤 때는 막 이쪽 풀어주고. 때려버리고 예, 이상하게 예. 좀 그것 때문에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이제 사람들이 민생 안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완만한 속도로 중국 경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갑자기 훅 부양책을 내진 않겠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부양책을 내도 그 사람들이 안심만 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올라갈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미중 관계 악화되지만 않아야죠. 더 그렇죠. 이상 뭐 다른 문제들이 네. 없애긴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중국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느냐? 23페이지 나중에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CSOP 항생테크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그래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지겹지만 그리고 너무 귀에 닳게 들었긴 했었지만 대장주는 맞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하는 그 지수고 네. 물론 항생 인덱스나 HSCI 대표하는 지수긴 해요. 네. 근데 그쪽에서 오름이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항생 테크주 같은 경우 우리가 테크주를 다 갖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메이트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딜리버리 앱이에요. 거기다가 알리바바 갖고 있죠. 네. 텐센트 텐센트 게임으로 있지. 당연히 갖고 있죠. 그럼 소비 관련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쓰일 거고 이커머스에서 많이 팔릴 거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에 전기차주가 다 게 있어요. 사실 전기차 요즘 좀 뭐 힘든 얘기들이 많긴 한데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이어 투데이를 보면 사실 좀 오는 종목들도 많아요.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BYD나 아니면은 니오라든가 그리고 BYD 같은 경우는 사실 홍콩에서 제가 6개월 전에 처음 봤거든요. 홍콩에서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차를 다 뭘 타고 다니냐면 벤츠, 머세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네. 왜냐하면 주차비가 한 달에 70만 원이니까 절대 소나타를 음해하는 건 아니고요. 소나타를 탈 수 없어요. 네. 왜냐면 주차비가 70만 원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급을 타는데 BYD를 처음 봤는데 요즘 출장 오기 전에 BYD를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더 가요. 예전에 아예 팔리기 못 봤었던 아예 못 차종이었는데. 봤었죠. 그쵸. 그죠. 아예 못 봤었죠. 중국에나 가야 볼 수 네. 있었는데 홍콩에 팔리기 시작했고
지금 호주에도 돌핀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싸게 팔리기 시작했대요. 완전 저가로 그냥. 완전 저가. 저가로 뉴스 한번 그냥. 보셨죠? 돌핀이라고 호주에서 네. 팔리기 네. 시작한 거. 진출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그 시장에 대한 마켓 쉐어를 잠식이 아니라 이제 더 페너시에 살 거기 네. 때문에 성장 가치는 있다고 네. 봐요. 네. 그래서 전기차도 들어있고 그리고 본토 에이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기술 자립 정책 속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하고 있는 차이넥스트. 네.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할 때 창업한 네, 있죠. 창업. 예. 그래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셨던 지수고 그 향후로도 굉장히 사랑할 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창업판에 생각이 있으실 때는 꼭 저희 CSOP 창업판 네. CSOP 차이넥스 ETF를 꼭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A50예요. 네. A50 같은 경우에는 그 A주 종목 중에 가장 큰 시가총액 50개를 모아놓은 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성장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공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네. 올해 초반에 그 중터구라는 뭐 새로운 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저는 중국말을 좀 한국말로 제가 발음한 거긴 한데 중터구라는 게 뭐냐면 네. 중국 국영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자기 시스템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라고 이제 이거를 굳이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네. 되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국영 기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네. 얘네 가격을 가치를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올해 초에 은행주 되게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중국 네. 은행주. 네. 그게 중터구 개념에서 그게 같이 기대감이 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만약에 저는 이건 사실 100%라고 확신하진 않지만 이 중터구라는 거를 진짜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드라이브를 진짜 제대로 걸고 밀어붙인다면 A50 쪽의 종목들, 국영 기업들이 있죠.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희가 생각한 거거든요.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많이 익숙한 종목이긴 하죠. 익숙한 인덱스 종목이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도 인덱스 자체는 많이들 이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이제 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개별 종목들로. 맞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제가 준비한 거긴 단데 만약에 시간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 제가 회사 소개 좀 잠깐 네, 해주실까요? 너 뭐 해줄 수도 너무 홍보적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그러면 아, 괜찮아요. 간단하게만 괜찮습니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 해외에는 이런 자산운용사도 있고 이 자산운용사, 이 증권사가 어떤 상품이 주력 상품인지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저희 회사도 그런 상품들을 받아서 또 투자자분들한테 보시는 소개를 해드려야 시청자- 되니까. 네, 소개도 해줄 수 있고 이미 저희 회사는 한번 했어요. CSOP하고 네. 올해 초에 했는데 뭐 앞으로 좋은 관계가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국내에 진출한 첫 번째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은 좋은 관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개방적으로 된다면은 상호간의 투자 포인트를 찾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이제 홍콩 2위의 자산운용사고요. 네. ETF 전문운용사고 지금 그 자산고 같은 경우는 한화로 17조 정도.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면 미래하고 삼성이 30에서 32조 정도 네, 왔다 네, 갔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 밑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중국 마켓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중국 마켓 좋아지면 저희가 아마 거의 근접하지 그렇죠. 않을까. 이제 예. 환율에 따라 또 다른 그렇죠.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46개 정도 ETF 상품이 있고요. 네. 그다음 뮤추얼 상품도 있고 네.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26페이지 나중에 한번 띄워주시면 그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시장의 선두주자예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홍콩 진짜 홍콩 중국과 하시려고 그러면 저희 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켓 쉐어가 99%니까. 거의 그냥 진짜 뭐 이거밖에 없다는 이것밖에 거죠. 없다.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거래량 유동성 가장 많고요. 왜냐면 레버리지 인버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 단기로 사고 파셔야 되니까 그 비드 스프레드 오퍼가 되게 중요해요. 매도 그렇죠. 매수 호가가.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호가가 벌어진 걸 갖다 사시면은 나중에 파실 때 또 비싸게 되거든. 그렇죠. 전체 매매 비용, 거래 비용이. 그럼 수익률에서 확실히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배수가 적은 ETF는 요즘은 아예 인기가 인기가 없거든요. 없죠. 그렇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ETF가 확실히 인기가 있지. 안 그러면 이제 뭐 알주식 매매하죠. 그빨 이제 ETF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 가지신 분들은 곱하기 그렇게 3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 27페이지 같은 경우 저희 그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리스트거든요. 거의 다 있어요. 네. 중국에 관련된 그 HSCI, HSI, 뭐 CS300이라든가 모든 걸 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 레버리지를 갖고 가셔도 되고 네, 네. 원하시는 걸 인버스로 숏을 인버스 치셔도 되고 숏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별로 좀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저희 보시는 분들은 뭐 선물 기반으로 보시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대놓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 선물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시겠어요. 네, 아이셀을 다 그렇죠. 롱숏을 큰 다 무리가 갖고 없겠네요. 있으니까. 저는 롱 쪽에 가서 숏이나 인버스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할 수가 그 없으니까. 주식 베이스로 하는 방송에서는 이제 숏이라는 이야기는 좀 좀 안 하는 게 빠질 낫죠. 수 있지만 그렇죠. 저희는 뭐 대놓고 시장이 빠지는 추세선 그러면 대놓고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 빠진다 하니까 뭐 알아서 어떻게 하세요. 하셔야겠어. 매도해야지 미쳤다고 당연하죠. 매수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시장의 트렌드를 거스리는 순간 그거는 이제 뭐 망하는 이제 매매라고 일단 대놓고 얘기를 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제가 대놓고 사세요 파세요로는 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돼. 시장에 시장의 따라 움직이. 그렇죠. 트렌드를 맞춰.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 그렇죠. 이기려 들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금융사로서의 또 역할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모든 도구들을 다 들어야죠. 네, 맞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보면 그 레벨 플레잉 필드가 아니라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얘기하잖아요. 네, 네. 기관과 개인들. 네. 사실 개인들도 사실 기관처럼 하는 것처럼 모든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럼요. 롱, 숏 그렇죠. 아니면 레버리지 인버스든 그런 걸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이제 주식 쪽을 맡아서 했지만은 저는 베이스가 이제 태생 뭐 증권사 태생이 파생이니까. 뭐 파생이다 보니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우상향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항상 그렇죠. 우상향. 네. 그러면은 우상향이 아닌 밑으로 이제 우하향일 때는 그럼 투자자들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하향의 움직임을 보일 때도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이제 그런 상품 자체가 개발이 돼서 제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도구가 있어야죠. 네. 쉽게 갈 수 단순하게 있게. 기관들만 요구를 한다는 거는 좀 네. 많이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저희가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상품이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ETF예요. 네, 선물 배경이긴 한데 네. 저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은 아시아 최초로 론칭을 했거든요. 요거 자체로 만든 ETF가 있으시단 예, 말씀이잖아요. 그 ETF가 있는데 요즘 다시 핫해진 게 뭐냐면 HSBC에서 네. 홍콩의 가장 큰 은행이 네.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ETF를 살 수 있게 자기 앱 있죠. 네. 그래서 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홍콩 증선이 SFC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콩이 아마도 금융 쪽에 크립토의 허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금융의 허브라고 생각해요. 싱가포르 거 다시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네. 여기서 가상 자산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것도 좀 되게 한번 가장 핫하긴 하거든요. 요즘 한 며칠 사이에 나온 뉴스라서 네. 신문들에 나온 뉴스를 한번 보시고 홍콩에서 변화가 어떤지 그것도 좀 재밌으실 것 같아요. 직접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은 그렇긴 있을- 하죠. 네. 그렇긴 하죠. 당연히 괴리유는 있죠. 네, 그럼요. 그거는 트래킹 뭐 못하죠. ETF를 거래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투자자분들은 그 정도 괴리율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지금 우리 상무님이 나와서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왜곡된 시각이 정말 많았다는 거를 제가 오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보내주신 자료는 봤지만은 보내주신 자료 플러스 저는 계속 어쨌든 뉴스를 국내나 보겠습니다. 뉴스를 네이버 뉴스를 보내고 네이버를 많이 네이버 보고.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가 나왔으니 이제 다르게 완전히 저는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잘못 생각하고 확실히 뉴스는 많이 다양하게 다양한 접해서 뉴스를 정확한 봐야지. 공정한 정보를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또 새삼 또 느끼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CSOP에서 일단은 가장 메인으로 미는 ETF 종목은 뭐라고요? 항생테크? 네, 항생테크 ETF라는 거. 이미 뭐 저희 파생 상품 거래하시는 분들은 많이 항생테크는 익숙하실 종목도 거예요. 많이 익숙해질 거고 홍보 자체도 워낙 많이 썼으니까 ETF 종목도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선물은 불안하다라는 분은 ETF 투자하시는 거 그거 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중위험 투자 상용 가신 분들 많잖아요. 무조건 다 고위험. 최근 트렌드는 이제 고위험보다는 초고위험이나 중위험에서 이제 하시는. 그래서 이제 ETF도 고위험 상품일 수도 있지만은 충분히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상품을 넓혀보는 것도 이번 기회라 생각하시고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뉴스를 봐야 된다고 다양한 뉴스? 뉴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아무래도 정확히 예. 그 뉴스를 말해요. 그런 뉴스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뭐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 쪽에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었어요. 많이. 한때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핫했는데 다시 그런 시장이 저도 오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시점이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리하게 저희는 어쨌든 글로벌리하게 해외니까. 해외니까 이제 해외를 국내 시장처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저희 또 일단 방송의 목적이고 저희가 지금 일을 하는 목적이니까 자,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사모님 여기 찾아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저희 2부에서는 이제 ETF를 봤으니 다시 한번 그러면은 선물 상품도 한 번 더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